안녕하세요. 한국수맥연구소 남기인입니다. 며칠 전 TV에서 두통에 대한 질의와 전문가의 견해와 이제 답변을 주고받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그날 그 프로를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전문가라면은 원인 모르는 저 두통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잠자리에 수맥을 한번 진단받아 보라는 그런 진단을 한번, 그렇지 않으면 권고를 꼭 하고 싶던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직도 의료기에서는 이 수맥을 한낱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인정을 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의사분들로부터 이제 그런 것을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의뢰 그러려니 하지만은, 근데 전에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환자분이, 몸이 상당히 안 좋은 분이 의사로부터 집에 수맥을 한번 진단받아 보라는 권고를 받고 저에게 연락했다고는 이제 그분을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보니까 역시 침상에 수맥이 있었고, 그 수맥을 피해서 주고 이제 그분이 호전이 됐죠. 그래서 그래도 그런 의사분이 몇 분이 될는지 몰라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년 전에 충북 충주의 어느 가정을 방문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날 날이 상당히 굳었었는데, 묘지 감정을 다 마치고 나니까 진눈깨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씨도 쌀랑하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따뜻하게 차 한 잔 마시고 가라는 이제 본의로 그 집안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서다 보니까 등어리에 진눈깨비를 하얗게 짊어진 개가 말 그대로 덜덜 개떨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의뢰자분이 하는 얘기가, 저 개새끼는 이상한 놈이라고, 집 잘 지키라고 집도 만들어 줬는데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거 다 맞으면서도 절대로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 저 개가 얼마나 주인을 탓하고 있는지를 아느냐고. 아무리 개집을 잘 만들어주면 뭐하느냐. 수맥이 하나만 있어도 안 좋은데 두 개씩 크러는 데다 집을 갖다 놓으니까 개가 들어가느냐고. 말뚝에 이 목줄이라도 붙들어 매지 않았으면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자면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게 묶어놓고 그래놨으니 얼마나 개가 힘들었겠느냐고. 그러지 말고 이 개집을 한번 옮겨보라. 그래서 제가 1m 정도 이렇게 해서 개집을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개가 옮기자마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지만은 그동안 얼마나 이게 참 주인을 원망을 했을 거고, 또 나한테 얼마나 이게 고마워하고 있을까. 이제 이와 비슷한 개들과 관련된 사례들이 사실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그 수맥 책을 봤는데, 그 저자는 제가 뭐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참 잘못된 내용을 기재를 적었더라고요. 고양이는 항상 경계심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고양이는 수맥이 흐르는 장소를 골라서 쉬거나 잠을 잔다, 이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또 그 내용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서 전달되고 해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정보가 흘러나갔겠느냐, 이게 저는 확실하게 밝혀둡니다. 고양이도 절대로 수맥이 파장이 감지되는 데는 꺼린다는 사실, 그것은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고양이도
수맥을 반드시 피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산에 다니다 보면은 멧돼지나 그 산짐승들이 이 잠을 잤거나 이제 그 새끼를 쳐나간 자리 이런 데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 자리도 보면은 절대로 수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산짐승이 머무던 자리는 명당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저도 어릴 때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꿩이 알 품는 자리, 또 목욕했던 자리 보면은 모래 목욕 이런 자리를 보면은 역시 수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에 올라가서 새 집에서 이거 돌을 떨어뜨려 보면은 떨어진 장소에 절대로 수맥이 없습니다. 이런 사례들로 볼 때 길짐승이나 날짐승들 모두 수맥을 꺼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서울 강서구의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 20살 넘은 관연한 딸이 정신 박약 증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자그마치 15년 동안을 만성 두통과 정신 착량 증세를 보여왔다는 거예요. 병세가 심할 때는 기도원에 가서 이제 며칠씩 이제 있다 오고, 또 그러다 보면 증세가 좀 호전되어서 집에 들으면 또 반복되고, 그 집안이 이제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마귀의 장난이라고 생각한 가족들은 교회의 도움을 청했고, 신도들은 마귀를 쫓아낸다고 집에 와서 수시로 기도를 해주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의 한 신도분이 나를 알게 되면서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아가씨의 방이 한 5평 정도 됐어요. 장롱하고 책상, 그리고 침대, 옷장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침대를 먼저 살펴봤죠. 침대를 보니까 역시 예상했던 대로 머리 부분에 수맥이 2줄기가 십자로 교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바로 서랍장하고 옷장을 침대 있는 곳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다 침대를 옮겼습니다. 다음 날 전화가 왔는데 그 어머니가 상당히 이제 막 흥분이 돼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도 은근히 이제 걱정이 됐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덕분에 드디어 수맥 귀신이 도망갔습니다 이거예요. 딸이 지난밤에 얼마나 잠을 잘 자던지 새벽녘에 잠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오고서 내내 자고 점심때 일어났다는 거죠. 얼마나 기분이 상쾌하고 머리가 개운한지 처음으로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봤다고 그러면서 상당히 아주 그냥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수맥 귀신의 이제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거죠. 15년 동안 아무것도 아닌 거를 장장 귀신으로부터 오랫동안 그 괴롭힘을 받았으니 얼마나 그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이 아가씨가 원래 오랫동안 이제 그 고통을 겪어왔기 때문에 보통 심한 사람들도 한 주 정도, 그렇지 않으면 2, 3일이면 대부분 수맥을 피해서 생활하다 보면은 호전되는데, 이 아가씨는 자그마치 이제 한 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만성 소화불량, 또 불면증,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변비까지 있었는데, 이게 다 이제 사라지는데 한 달 정도가 걸린 거죠. 아마 지금쯤은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으리라 이제 생각하면서 당시를 한번 회상해 봤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수맥 그러면은 한낱 미신으로 치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참 그럴 때 보면 안타깝죠. 수맥에 고통받는 애 이제 그 사람들 표정 보면은 이 뭔가 모르게 항상 얼굴이 쪼들려 있어요. 몸이 이제 비정상적이다 보니까 순환기 계통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액계통, 소화기계통 여러 가지에 다 이제 영향을 받으니까 항상 표정이 어두운 거죠. 그러면은 화장빨도 잘 안 받고 활기도 없고 그런 증세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통을 겪으신다면은 잠자리를 스스로 바꿔서 생활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특히 하나 이제 제가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집에서 오래 살다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집은 어디가 잠이 잘 오고 어디가 불편하다 이런 것은 느낌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편안한 자리를 찾아서 잠을 자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주의할 점은 그 유별난 주부들이 이제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시는데 집안 분위기 바꾼다고 멀쩡히 잘 자던 그 침대를 갖다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막 이제 분위기 바꾼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잠 잘 오던 좋았던 자리를 또다시 좋은 자리로 침대를 옮긴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면 옮긴 날부터 다시 또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잠이 잘 오는 자리가 있다면은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잠깐 쉬는 자리, 밥 먹는 자리, 화장실, 변기, 욕조 뭐 이런 데는 수맥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2-3시간 이상 오래 머무는 자리에는 수맥을 반드시 피해서 생활하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힘들다. 그럴 때는 이제 비로소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